안녕하세요. 일산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신림역 팔부림 사건에 이어서 서현역 팔부림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 정금의 최철희 사무장님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희 사무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건인가요? 네, 총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모닝 차량을 가지고 서현역 인근 도로를 돌진해서 5명에게 피해를 입혔고요. 서현역 쇼핑몰 내부로 이동해서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명의 상태가 위중했고 며칠 전 그중 1명이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피해자가 많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인 점, 사회적 파장이 지대한 점 때문에 아마도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무장님? 네, 피해자는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서현역에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모친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서현역 인근 도로를 돌진해서 충돌 사고를 내고 쇼핑몰 내부로 이동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범행 동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피의자가 과거 수년간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년에는 조현병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게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2점, 컴퓨터 1점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 중인데 범행 동기 등 2차 조사가 끝나면 곧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분당 이외에도 서울 대치동, 잠실 등 곳곳에서 살인 예고글 등이 올라오게 되어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죠. 네, 저도 그 예고글 때문에 며칠간 외출을 자제했는데요. 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사람들 몇 명이 추적을 통해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모든 재해 유무를 검토하여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살인 예비로 볼 수 있는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범행을 준비한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외에도 협박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장난을 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현재 칼부림 예고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원칙을 예고하고 있기에 장난으로라도 예고글을 작성하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칼부림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위험에 처했다면 어떤 방어 행동까지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시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헌법상 정당방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헌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규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부림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방어를 위해 똑같이 몽둥이로 때리거나 칼부림을 해도 되나요?
정당방위는 자신과 타인의 법적인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흥분할 만한 도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몽둥이로 때리거나 똑같이 칼부림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흔히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응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권리 침해 행위가 중지되었다면 더 이상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이 다친 정도가 상대방에 비하여 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 경우에는 즉 상대방의 공격 행위가 중지된 이후에도 계속 방어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를 넘어서 과도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방어 행위가 어두운 밤처럼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어둡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서 불안함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형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넣어서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21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어 목적으로 한 행위가 맞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파악 및 분석과 함께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관련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술에 취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혀가 절단된 가해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여성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과한 방어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네, 이어 다른 결론이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늦은 새벽 귀가하던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인 것을 발견하고는 집주인이 도둑을 무력으로 제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의 폭행으로 도둑이 내사 상태에 있다가 9개월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는 법원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인정하여 도둑을 폭행한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당방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요건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도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호신 목적으로 지니고 다닌 호신품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보다는 가해나 보복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맞서기보다는 도망가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당방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올바른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일산 형사 전문 변호사 저희 정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 최철희 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